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좋아질까?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루 매출에 웃고 하루 손님 수에 한숨을 쉬는 것이 바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당역 뒷골목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60대 남성, 그리고 옆에서 묵묵히 가게 일을 도와온 아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가게는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가게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게 분위기가 살아나고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장사라는 현실 속에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간절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 알림 설정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당역 뒷골목의 작은 호프집에서 시작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 62는 서울 사당역 뒷골목에서 15년째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영수호프였습니다. 가게 크기는 약 12평 정도였고 테이블은 겨우 8개 뿐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오래된 의자, 벽에는 세월이 묻은 맥주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10년이 넘은 축구 경기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원래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47세가 되던 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고민 끝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내 김정희육 씨와 함께 시작한 이 호프집은 처음에는 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사당역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335 모여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테이블이 단 한 번도 비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하루 매출은 보통 5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부부는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술집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세련된 조명, SNS 홍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영수호프는 그대로였습니다. 간판은 조금 빛이 바랬고 테이블도 오래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손님들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25팀 이상 오던 손님이 이제는 10팀도 채 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박영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매출이 얼마야? 아내 김정희가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13만원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맥주 몇 병과 간단한 안주가 전부였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박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가게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무릎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또 아프다. 박영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오래 서 있으면 너무 아파.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오래 서 있는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알바를 써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알바야? 그래도 당신 몸이 먼저야. 결국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 알바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습니다. 사당역 호프집 아르바이트 구함. 저녁 7시밤 12시. 시급 12,000원.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원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게가 허름하기도 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깔끔한 술집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공고를 올린 지 4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한 명이 면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6시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박영수는 고개를 들어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약간 놀랐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이지은 21이었습니다. 서울 근처 대학에 다니는 대학교 2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아직 학생다운 분위기가 남아있는 앳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둥근 눈매,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살짝 접히는 눈웃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긴장한 듯 양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라서 지원했어요. 말을 할 때는 약간 수줍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밝은 성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지은은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단순한 옷차림이었지만 깔끔하고 활동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많이 바쁜가요? 박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빴지.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녀는 말하면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풋풋하고 밝은 학생다운 분위기였습니다. 아내 김정희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 술집 일 괜찮겠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전에 카페 알바도 했어요. 사실 이 허름한 호프집에 지원자가 온 것만 해도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영수는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볼래요? 지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 특유의 풋풋함과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지은이 가게 문을 나서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이 참 착해 보이네. 박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학생이 이 작은 호프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지은이 일을 시작한 첫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 50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지은은 약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박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첫날이니까 천천히 해. 지은은 그날도 학교에서 바로 온 듯한 차림이었습니다. 밝은 색의 티셔츠와 몸에 잘 맞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직은 학생다운 풋풋한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묶으면서 약간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 김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손님들 주문만 잘 받아도 충분해. 그날 첫 손님은 저녁 7시 20분쯤 들어왔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 2명이었습니다. 지은은 조금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밝았습니다.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맥주 2잔 먼저 드릴까요?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주를 가져다 놓을 때도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원하게 드세요. 그 모습이 어딘가 친근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님들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은은 가게 일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주문도 빠르게 받고 테이블 정리도 능숙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박영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손님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지은이 가게 안을 오가며 일할 때면 가게 분위기가 조금 더 활기차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회사 많이 바쁘셨어요? 안주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런 작은 말들이 손님들에게는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4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날 그녀는 밝은색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활동하기 편한 옷차림이었고 앞치마를 묶은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자 지은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응, 처음 와봤어.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치킨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 자연스러운 대화 덕분에 손님들도 금방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손님들은 단골처럼 가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도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당역 뒤쪽에 작은 호프집 있는데 괜찮더라. 분위기가 편해. 알바 학생도 친절하고.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매출 10만원, 15만원 정도였던 가게가 이제는 하루 40만원 이상 나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박영수는 매출 장부를 보며 놀랐습니다. 여보, 오늘 48만원이야. 아내 김정희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게 안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사장님, 알바생 덕분에 가게가 살아났네요. 박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생이 성격이 좋아서 그래. 실제로 지은은 늘 밝은 태도로 일을 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인사했고 주문을 받을 때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농담을 하면 지은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직 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런 말투는 어딘가 학생다운 수줍음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덕분에 가게 안 분위기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변화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박영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매출이 10만원 남짓이던 가게가 이제는 어떤 날에는 50만원 가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장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가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겠어. 그 변화의 중심에는 분명히 이지은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늘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오늘도 왔네. 오늘은 안주 뭐가 맛있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치킨 많이 나가요. 처음에는 이런 대화들이 단순히 친근한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의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당역 근처 회사에서 회식을 마친 듯한 40대 남성 3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술을 꽤 마신 상태였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중 한 사람이 지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알바 학생이네.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게 분위기가 좋네. 지은은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그 손님들은 주문보다 지은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몇 살이에요? 학교 어디 다녀요? 지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21살이에요. 그때 한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보다 어리네. 지은은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런 대화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지은이 맥주를 놓으러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여기 잠깐 앉아봐요. 지은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일하는 중이라서요.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이면 되잖아. 그 말에
지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를 생각해 그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죄송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뒤 지은은 조심스럽게 박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떤 손님들이 조금 불편하게 대하세요. 박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술집이니까 그런 손님도 있어. 지은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박영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돼.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 한 명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웃는 게 귀엽네. 지은은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지은의 표정이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지은의 팔을 살짝 잡으려 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손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주변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다시 박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님들이 너무 심해요. 박영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학생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박영수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유니폼을 하나 맞추자. 그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앞치마 말고 가게 옷을 하나 맞추려고 해. 지은은 조금 놀랐습니다. 유니폼이요? 며칠 뒤 박영수가 가져온 옷을 보고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조금. 그 옷은 지은이 평소에 입던 옷보다 훨씬 눈에 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옷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박영수는 말했습니다. 가게 이미지도 중요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할 거야.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결국 그 옷을 입고 가게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이 지은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다른데? 어떤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장사할 줄 아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학생, 오늘 더 예쁘네.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지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지은은 계산대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박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지은은 잠시 말을 못하다가 말했습니다. 저 오늘까지만 할게요. 박영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 여기서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 알바 사이트에 긴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은이 남긴 후기였습니다. 그 글에는 가게에서 겪었던 불편한 상황과 손님들의 행동, 그리고 사장이 그 상황을 제대로 막아주지 않았던 일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알바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때문에 오던 손님들도 더 이상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다시 하루 1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무릎 치료를 마친 아내 김정희가 다시 가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단골 손님 한 명이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여대생 알바 어디 갔어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대생 알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이야기는 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야. 그 말을 들은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살리려던 선택이 결국 가게도 가정도 모두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박영수의 휴대전화로 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지은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사장님, 지은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 가게에서 일하던 시간이 자꾸 떠올라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었어요. 가게가 힘들다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손님들이 던지는 말들이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저는 계속 웃으면서 넘겨야 했고, 그럴 때마다 제가 사람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사장님이 입으라고 하신 그 옷을 입고 가게에 서 있었던 날은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손님들 시선이 전부 저에게 쏠려 있는 것 같아서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을 때 사장님이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게 가장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제가 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지은 드림. 박영수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고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조용한 가게 안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당역 뒷골목의 작은 호프집. 적자에 시달리던 가게는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오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손님이 늘어나고 매출도 올라가면서 사장은 오랜만에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책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느끼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가볍게 넘겼던 선택은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떠나게 만들었고, 가게의 평판을 무너뜨렸으며 가정에서도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인생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기서 정말 간절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 알림 설정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